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황미선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같이 진행해 주실 홍혜표 강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혜표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저를 따라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 나무로 된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실크 스크린을 할 때 판이 될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먼저 테이핑으로 마감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혜표 선생님 지금 앞에 테이프가 있는데요. 테이프를 들고 이 나무 테두리를 전부 다 테이프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프를 가지시고 이 나무를 물에 젖지 않도록 전체를 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수세와 건조 작업이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나무가 물에 들어가면 수축 현상이나 틀어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면을 다 테이프로 마감을 해줄 겁니다. 저희는 지금 파란색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투명 테이프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고 계시는 박스 테이프 아무거나 이용하셔서 일단은 습기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아무 테이프나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안쪽을 제외한 사방을 모두 테이핑 작업을 했는데요. 이 안쪽도 나중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안쪽까지 테이핑 작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을 테이핑 하실 때는 위쪽을 고정시켜 주시고 안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안쪽이 다 붙을 수 있도록 사방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방으로 테이핑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생님도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볼 작업은요. 이 위에 실크 스크린이라는 게 실크천을 이용해서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실크를 대용해서 이렇게 샤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는 이 촘촘하고 성기고 그런 거에 따라서 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성길수록 숫자가 좀 작아지고 촘촘할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110목에서 150목 사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샤는 130목짜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여유분이 없게, 니은자 부분은 여유분이 없게 샤를 위치를 해주시고요. 꼭지점이 되는 모서리에다가 타카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2번을 쳐주세요. 고정됩니다. 그럼 이제 고정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타카를 치실 건데 저희가 2줄을 칠 거예요. 2줄을 칠 건데 자, 2줄을 칠 때 같은 방향으로 계속 2겹을 치는 게 아닌 지그재그 방향으로 치게 될 거거든요. 한 땀 간격 정도로 타카를 한 줄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한 줄을 띄엄띄엄 한 칸 간격으로 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은 그 사이로 자, 이렇게 지그재그 빈틈이 없이 다 물어주도록 타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타카를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고 띄워서 하게 되면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타카가 깊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헤드 부분이 밑으로 밀착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백이 없었던 이 세로 방향을 돌려주셔서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를 먼저 고정을 시킨 후에 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똑같이 이중으로 타카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대각선 방향만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실크 스크린 판은 굉장히 팽팽해야 돼요. 거의 유리에 가깝게 완전 굴곡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구가 지금 옆에 드린 이 샤발이라고 부르는 그 망사 집게가 있습니다. 이 집게를 이용해서 당겨가지고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견장기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휴대용 견장기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거를 동시에 잡아당겨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이런 방법이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방법, 고정시켜 놓은 견장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저희가 견장기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동해서 견장 작업 이어서 해볼게요. 자, 준비된 견장기를 저희가 책상에 고정을 해놨고요. 아까 착화를 쳤던 프레임을 그 위에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세워놓은 상태에서 유의하실 점은 한쪽 방향으로 잡아 당겨주면서 하셔야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프레임을 뒤로 쭉 밀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주름이 남아있지만 이쪽 방향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쪽도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대각선 받고요. 지그재그 방향으로 타카질을 해줍니다. 이쪽이 테이프가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타카가 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게 팽팽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밀면서 타카질을 해주셔야지 팽팽함이 유지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살짝 밀어보시면 손으로 만져봐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팽팽해진 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타카질을 끝내고 마치면 아까 헐거웠던 샤판이 팽팽하게 됐습니다. 이 옆에 남은 여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단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이 프레임에 맞춰서 자르지 마시고요. 프레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위질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듯이 싹둑싹둑 가위질을 하면은 여기서 올 실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잡고 쭉 밀어서 여분을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샤가 쳐져 있는 판 기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희가 감광액을 이용해서 약을 바를 텐데요. 실크스크린 판은 지금 저희가 완성된 판에 감광액이라는 걸 발라서 필름 역할을 하게 해주고요. 그걸 빛에 쏘여서 완성시켜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파란색 판이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필름 역할을 하는 감광액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샤 원단에도 공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기름기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기가 감광액하고 묻었을 때 조금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로 하면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알코올이 들어간 티슈면은 더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감광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감광액은 DC521이라는 감광액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감광액은 조을 잉크나 실리콘 잉크 그리고 수성 잉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잉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잉크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고요.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가루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빛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이 감광액에 빛에 반응하는 이 가루를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감광액의 필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깨 부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커피 믹스 타듯이 50도 정도의 물을 이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이걸 막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고 그거를 빛이 없는 곳에서 감광액 안에 쏟고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휘저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빛에 반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거를 하고 나면 거의 하루 정도는 기포가 좀 가라앉고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를 그냥 둬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섞어진 감광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감광액이 섞여지면 이런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광액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조금 빛이 쏘여도 천천히 반응하는 감광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빛에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출해서 보여드리고요.
감광액을 바를 때 쓰는 도구가 버킷이라는 도구예요. 버킷. 이게 알루미늄도 있고 스틸도 있는데 요거를 이 프레임에 맞는 사이즈로 해서 감광액을 바를 예정입니다. 바르실 때는 그거를 쭉 판을 엎으신다고 생각하고 판을 45도로 유지시켜 준 다음에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판을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발랐다고 그냥 쏙 빼면 나머지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쭉 바르고 난 후 좀 기다렸다가 끝을 싹 걷어낸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를 놓으시고 쭉 엎어주세요. 그리고 밀면서 올라갑니다. 끝을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계속 엎어서만 올리시거나 세워서 올리시면은 자국이 생깁니다. 근데 한번 생긴 자국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요. 뒷작업을 하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2번, 뒤에 1번이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드라이기로 말리는 동안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될 테니까 저희는 말리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샤가 굉장히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시면 샤가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하시고 바르다 보면은 이렇게 두껍게 바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 휴지로 좀 닦아내거나 오래 말리셔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끈적이지 않을 정도로 되면 건조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작업을 할 동안 이것들을 이 조명 아래 놓으면은 벌써 반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업한 거를 천으로 덮어서 빛을 쏘이지 않게끔 막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도안 작업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얇은 기름종이라고 하죠.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도안을 그린 다음에 올려놔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OHP 필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OHP 필름 여러분 아시죠? 자, 하얀 A4 용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복사를 해서 도안을 뜨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하는 작업은 1도 작업이에요. 1도 작업이라는 거는 한 가지 색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라인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별하고 이런 구슬 같은 거를 색을 칠했는데 음영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조금 더 예쁘고 좀 다채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글씨는 한번 색칠해 보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잉크가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수록 시각적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그냥 가느다란 선을 이용하기보다는 굵은 선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가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잉크가 많이 사용될수록 더 멋진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지금 글씨를 채웠고요. T자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나무 뒤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요 2가지 도안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찍어볼 텐데 요거를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오겠습니다. 저희가 올려놓고 할 때 검은색으로 지금 저희가 도안을 그렸던 부분은 감광기를 이용해서 빛을 쏘였을 때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부분은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부분은 감광기가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고요. 빛이 통과되지 않는 검은색 부분은 통과되지 않아서 감광액이 굳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었을 때 그 부분만 뚫리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안을 놓으실 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는 도안을 이렇게 그렸지만 판에다 올려놓으실 때는 반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저희가 아까 전 시간에 만들었던 감광기 홍혜표 선생님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아주 간단히 만든 감광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감광기 올려놓으실 건데 자, 유리판 위에 도안이 들어가고요. 도안 위에 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엎은 상태로 올려놓게 되고요. 그 위에 사이즈에 맞는 스펀지를 절 이용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아도 지금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은
유리판과 도안 사이가 약간은 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아서 완전히 도안과 스펀지가 밀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 눌렸죠? 그러면 저희는 제 감광기는 이게 감광기마다 시간이 다른데 제가 사용하는 감광액과 감광기에 제일 맞는 시간은 3분 40초거든요. 3분 40초 동안 한번 감광을 시켜보겠습니다. 알람과 함께 감광기를 꺼주시고요. 도안을 살짝 띄어내면 지금은 거의 미비해서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야광, 형광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물에 넣으면 좀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힘을 많이 주시거나 욕심을 내시면 이 파랗게 돼 있는 감광의 부분도 전부 다 씻겨나가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나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놨던 검은색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뚫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건을 이용해서 좀 닦아줄게요. 닦으실 때도 너무 세게 닦으면 판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닦아주시고, 정말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건으로도 안 하시고 신문지를 이렇게 놓으셔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꾹꾹 눌러서 닦아내시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도안을 처음에 붙였을 때 반대로 붙였다면 이렇게 반대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림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글씨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다라는 글씨가 뒤집어져서 보이게 되겠죠. 이따가 홍익표 선생님이 하실 때 이제 영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하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햇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뚫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그림대로 붙였다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찍을 때는 영어가 거꾸로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안을 붙일 때, 이 도안을 붙일 때 반대로 놓으셔야지 지금처럼 찍을 땐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둘 다 건조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이지 않을 정도로 되면은 건조가 다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판 안에서 감광이 발라지지 않은 부분 사이로 이렇게 찍었을 때 잉크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완성품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런 지저분한 부분까지 찍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 테이핑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이핑을 하는 목적은 이 사이만 없애면 되거든요. 이 사이 부분만 없애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만큼까지 가까이 붙일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딱 막을 정도까지만 테이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실크 스크린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해보지 못하고 또 낯선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몰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밖을 막았습니다. 막으셨나요? 자, 정석대로 하면 나중에 잉크를 이쪽에 놓고 찍을 거기 때문에 이런 틈새로 잉크가 들어가서 안쪽에서 테이핑을 해주시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안쪽에 붙이세요 하면은 이 작업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막 울고 구겨지고 해서 저는 조금 더 편하게 하시라고 바깥쪽에 그냥 붙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원단에 찍어볼 거예요. 흰색 광목천에다가 찍어볼 건데 지금 광목천에 연습으로 여러 번 찍어본 다음에 어디에 찍을 거냐면 제가 이렇게 매년 작업을 하는 달력이 있어요. 이건 이제 2020년 거 올해 거 마지막 게 남은 건데요. 이렇게 밑에는 제가 실크 스크린으로 달력을 이미 찍어놨고요. 이 윗부분만 여러분의 도안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 위에는 내 작품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지금 하신 도안을 가지고 그냥 일반 아무 천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또 달력을 만드셔도 되고, 뭐 벽걸이 액자로 쓰셔도 되고 패브릭 액자로 여러 가지 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목에다 하는 걸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찍는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도구는 스퀴지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잉크를 찍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요거는 지금 0.9mm짜리네요. 9mm짜리 중질 스퀴지입니다. 요것도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센 거, 중간 거, 약한 거가 있는데 센 거는 딱딱한 물건에 찍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랑한 거는 울퉁불퉁한 표면에 찍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 집에서 그냥 취미 삼아 하실 때는 딱 중간짜리 중질 스퀴지를 사용하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에 맞게 지금 스퀴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 해서 세로로 찍을 예정이고요. 자, 스퀴지를 잡을 때는 양쪽 힘이 균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균등하게. 근데 지금 더 기시니까 자, 이 손의 안쪽까지 깊이 잡으시고 양쪽에 힘을 똑같이 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로 그냥 긁는다 생각하시고 잉크를 긁어낸다. 그쵸? 잉크를 긁어낸다 생각하시고 각도는 45도 정도를 유지해 주세요. 좀 더 올려주시고, 네. 자, 잉크가 너무 세워서 찍게 되면은 제대로 들어가질 않고요. 너무 누워서 찍게 되면은 잉크가 다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시고 양쪽 힘을 균등하게 주시고 멈추게 되면 또 가로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안이 있으면 도안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유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잉크는 2번 잉킹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2번. 근데 초보자분들은 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3번을 저희는 오늘 찍어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판을 고정해주는 고정기가 있으면 훨씬 작업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정기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나무판에다가 지금 고정을 시켜놓은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 놓으시고 고정을 한번 꽉 잡아주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고정이 되죠.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고정이 됩니다. 자, 옆에 천이 준비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광목천을 준비했는데 광목을 원하는 위치에 한번 놔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패브릭용 수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성 ing크는 말 그대로 물에 잘 씻겨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판을 관리할 때 다 사용한 다음에 물로 씻어내면은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조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세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평소에 사용하기 편한 수성 잉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게 검은색이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색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터키 옥색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하실 때 보면은 약간 꾸덕한 느낌이 나요. 그랬을 때 수성 잉크 지연제라고 있어요. 이 판에서 굳는 거를 막아주는 거, 그거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잉크를 뜨는 도구 헤라로 잉크 위를 놓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도안의 윗부분에다가 잉크를 바르게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보면은 앞쪽에다가 잉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새 거를 뜯었기 때문에 지연제를 섞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꾸덕한 게 이 정도면은 적당한 정도거든요. 근데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면 수분이 빠지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연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잉크는 모자람이 없이 그 도안의 간격에 맞게 넓게 분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잉크를 놨고요.
자, 하시다 보면 잉크가 언제 묻었는지 모르게 몸에 막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멀리 놓으시고, 자, 드디어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대로, 자, 45도 각도를 놓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하시고, 처음이니까 한 번 더. 보통 2번을 하는데 오늘은 3번을 할게요. 네, 천을 잡으시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쇄가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잉크를 처음에 찍으실 때는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양쪽이 균형이 안 맞거나 덜 긁히면 인쇄가 굉장히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된 사례를 한번 선생님이 샘플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잡아보세요. 양쪽 다. 자, 혹시 힘을 적게 줘서 이렇게 끝만 잡아보세요. 자, 제가 분명히 아까 깊이 다 손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끝만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게요. 네, 한 번 더. 됐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죠? 잉크가 힘이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도안이 다 찍히지 않게 되죠. 자, 달력에다가 아까 선생님 도안 있으시죠?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원단 상태에서 아, 이 정도 놓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이 아이를 여기에 맞춰주세요. 자, 아까는 이 위치가 필요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막 찍었고요. 지금은 도안을 올려놓은 상태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고정시켜주고 아까 남은 잉크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찍으시는데 아까 원래대로 했던 도안은 이 상태에서 빼내시고 그 위치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은 저희는 1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씨를 아마 선으로만 표현했으면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도를 사용하실 때는 이 음과 양, 음영을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직 닦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물로 세척하시면 수성 잉크를 사용하시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말리셔가지고 또 다른 데 찍으시고 아니면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닦아서 말려주신 다음에 또 다른 색을 이용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실크스크린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보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